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D-30 한국사.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강의로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로부터 광복된 거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는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할게요. 이제 이때는 다른 말로 보통은 미군정 시기. 그러니까 미국 군정이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복이 되자마자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서 이제 좀 군정을 합니다. 대리정치를 했죠. 이제 우리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그렇게 대리정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려요. 이 3국은 미국, 소련, 영국입니다. 이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벌여서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열리지만 둘 다 결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먼저 결렬이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다른 지도자들은 분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 운동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결렬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좌우합작 운동마저 좌절되고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니까 유엔 쪽으로 넘어가서 총선거해라,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라라고 유엔 소총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족 지도자 두 분, 김구, 김규식, 이분들의 주도하에 남북협상이 벌어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1948년에 50 총선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50 총선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 선거다. 그러니까는 뭐 차별을 두지 않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한 표의 선거권을 갖는 이런 이제 현대적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됐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재헌국회는 이 50 총선거에서 만들어진 국회예요. 5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수립이 되려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법도 없으니까 먼저 법부터 만들자 해가지고 국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국회가 재헌국회,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국회에서 먼저 헌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농지개혁법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있습니다. 자, 이 농지개혁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농지 분배.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뭐였냐면은 자영농의 육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자라는 게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헌국회에서 법령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건 당연하죠. 친일파 처단. 이거를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광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리를 해야죠. 민족 반역자들 처단해야죠.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 요거를 구성을 했는데, 다만 요게 이제 뒤에 나오죠.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집니다만 이 이승만 정부가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반민특위에서 이제 친일파들의 명단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이제 가장 좀 중대한 그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대거,
그 뭐 장관, 차관 막 이런 요직에 등용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나라 안 돌아가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이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간선제로 뽑혔는데, 이 간선제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여러 정부의 활동들 볼게요. 먼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있는데 농지개혁 했죠. 아까 농지개혁법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25 전쟁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어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해옵니다. 남한 쪽으로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쟁의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밀고 올라가죠. 유엔군과 국군이 밀고 올라가는데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중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 1951년 1월 4일에 다시 서울을 뺏겼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그 38선 이남 인근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선이 교착됩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정전협정은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금방 타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1951년부터 시작됐던 정전협정이 2년이 지나서야 타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췌기원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건데, 국회의원이 뽑는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 뭐 6.25 전쟁 관련된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는 그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박정희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경부 고속국도를 건설했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 고속국도, 이게 있다라는 거죠. 수출 100억 달러 달성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수출 100억 달러. 요것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기업, 원래는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헌법 바꾼 게 삼성기원이고, 그 뒤에는 아예 종신 집권을 하고자 해서 유신체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12.6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오른팔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 맞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2.6 사태가 그거고 유신이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뭐 전두환 정부도 있고 노태우 정부도 있지만, 이제 업적 같은 걸로 봤을 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김영삼 정부. 이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라는 이런 경제적인 업적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이런 게 있어요. IMF 극복은 김대중 정부지만 이제 IMF 구제금융이 시작이 된 게 김영삼 정부 때예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작년 수능처럼 그 3당 합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3당 합당으로 이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다. 이게 김영삼 정부,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는데,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거, 요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정부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가 맞겠어요. 3당 합당은. 다만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키워드예요. 이 당시에 이제 뭐 정권이 교체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정권 교체가 아니죠. 아니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다면 평화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정변을 일으켰다라든지 이런 걸로 정권이 바뀐 거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야당의 후보가 당선된 건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부르고, 이 김영삼 정부 때 왔던 이 IMF 구제금융 체계를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극복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 현대사를 볼 때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부분은 꼭 봐야 돼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어요. 이 3.15 부정선거는 이제 당시에는 정대통령, 부대통령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시위가 격화가 됐고 그 과정에서 마산 지역에 있던 그 김주열 학생이 그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4.19 혁명인데 이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책임제의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다만 1년 후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 등의 세력이요. 이 1979년 12월 12일에 이제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신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여기에 저항을 했던 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제 광주 지역에서 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광주 지역에서 시민군들이 결성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군대가 결성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저 신군부에서 공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관련된 걸로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나 선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근데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요것도 쓸게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던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87년에 있던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 및 4.13 호원 조치, 이게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직선제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국민들이 반발한 거죠.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한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에 맞고 돌아가신 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적으로 저항이 거셌으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굴복을 합니다. 그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나와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게 돼요. 이게 5년 단임, 5년 동안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직선제. 현재까지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도 5년만 딱 하고 끝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한의 통일 관련된 거,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들, 요것도 시험에서 한 문제는 출제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최초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뭐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요. 뭐 자주나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하에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이제 협의를 보고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후에는 이제 노태우 정부,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채택을 해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나죠. 그러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끝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도 2차 남북 정상회담 벌이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뭐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서 한국사 문제 노무현 정부까지가 나왔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시행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6 수능 대비 D-30 한국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간 될 때 그냥 듣기만 하셔도 수능 준비하시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사는 그 수능 시험에서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이제 응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여러 개의 입시에서는 이제 보통은 25점 이상, 그러니까 4등급 이상의 성적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사 공부에다가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과목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사 공부는 지금 제가 이제 했던 이 4개의 강의 정도만을 이제 몇 번 들으셔도 수능 시험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과목들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한능검이나 이제 수능 관련된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